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0학번 한태현입니다. 오늘 이번 소식을 통해 이제 스포츠를 통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님, 박사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박서영입니다. 스포츠와 마케팅의 만남이 어떻게 팬들의 경험을 바꾸고 산업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특히 스포츠 산업에서 마케팅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된 20학번 김민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팟캐스트에 참여하는 첫 주자이기도 하고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찾은 자료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남을 영상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팟캐스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된 전 세계인의 그 스포츠 축제 바로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모든 종목 다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양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우진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태권도가 한국의 종주국인데 이대훈 선수 이후로 주목받는 선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신예들이 등장해서 좀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게 깜짝 금이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장준 선수님 또 코치님의 열성적인 지도가 또 큰 화제를 이룬 만큼 다시 한번 이제 금메달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재미와 이제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 올림픽. 오늘은 이제 올림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느끼는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은 스포츠 축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들을 알리고 다양한 홍보들 이제 펼쳐지는 마케팅 전쟁의 장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이제 올림픽 공식 파트너 기업들의 마케팅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는 이제 자신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의 기량 그리고 상상과 함께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홍보의 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먼저 이야기 나눠볼 기업 바로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자 1988년 서울올림픽 현지 스폰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드와이드 공식 스폰서로 이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올림픽 중계에서도 자사 핸드폰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 세레모니에도 등장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각 선수들에게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전원 지급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 이 올림픽 에디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도 선수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당근마켓 같은 데 올라오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이제 챔피언 세레머니로 갤럭시 Z 플립 6를 이용하여 메달리스트를 직접 찍은 이제 빅토리 셀피라고 하죠. 이가 이제 광고를 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크게 이제 주목받았던 점이 이제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의 임종은 신유빈 선수와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이정식 김금용 선수 등이 이제 시상식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색한 표정을 짓고 또 우리 선수들끼리 인사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빅토리 셀피에서는 이제 북한의 두 선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어쩌면 어색함 속에서 화합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자신의 제품의 노출 효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이룬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활동은 이제 단순한 후원사를 넘어서 본인들이 준비한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후원사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포츠 관람에는 이제 맥주를 한 손에 들고서 이제 마시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진짜 빠질 수가 없잖아요. 혹시 민호님은 어떤 맥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주로 스포츠를 보면서 카스 제품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카스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흑맥주 좋아해서 코젤 많이 먹으면서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올림픽 공식 맥주 파트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맥주를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했던 가장 많이 마셨던 맥주인 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비 맥주가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자사 대표 맥주인 카스를 앞세워서 올림픽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카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파트너 자격으로 국내 주류 브랜드 중 유일하게 2024 파리올림픽을 후원하는 파트너 브랜드였습니다. 특히 카스 무알콜 맥주인 카스 0.0을 내세웠는데 비알코올 음료가 올림픽의 공식 파트너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옆에서 카스 포차 팝업을 오픈하는 등 현지에서도 한국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를 했고,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선전하고 응원 열기를 북돋기 위해 TV 광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광고에서 실제 올림픽 중계 화면과 명장면들을 넣어서 열기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을 했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응원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선수들에 대한 응원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비알코올 음료가 이제 공식 스폰서 파트너로 됐다는 게 최초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제 그 전까지 공식 후원사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 관련한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림픽을 좀 명품의 장으로 만든 그 주인공, 바로 LVMH 그룹의 루이비통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은 사실 패션 브랜드들의 다양한 활동을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루이비통 이렇게 공식 후원사로 나섰는데요. 루이비통은 파리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 뿌리가 사실 여행용 트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1854년 파리에서 여행용 트렁크 전문 매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한 루이비통이 차곡차곡 쌓기 좋게 만든 평평한 이 모양의 트렁크로 명성을 다졌고, 이번 올림픽에서 이 브랜드의 뿌리이자 최대 유산인 트렁크를 올림픽 성화 공송용, 메달 배달용으로 가방을 특수 제작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에 선수 그런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목에 걸어줄 메달을 이제 메달 트레이가 루이비통 작품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루이비통의 고유 패턴이었던 다미의 캠퍼스, 이 가죽 트레이는 가죽 제품으로 전문으로 만든 공방에서 장인들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 최대한 가볍게 만든 이 트레이에 메달이 2개에서 최대 6개까지 담기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 메달 트레이뿐만 아니라 메달 증정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옷도 직접 이 루이비통에서 제작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화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걸지, 아니면 이제 정말 올림픽에서 제가 루이비통을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메달 트레이도 명품이고 이런 특징이 좀. 네, 자원봉사자 옷도 이제 루이비통이면 다 한 번쯤 자원봉사자 지원해보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땅 못 간 게 아쉬운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막 각 나라 고유의 특징을 약간 잘 살린 모습을 보았다면, 이번에 진짜 명품으로 한 그런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은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직접 이제 물건을 배치하거나 좀 이용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이런 점이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몇몇 언론들은 이제 뭐 LVMH, 삼성, 코카콜라 등 이제 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이 예전에는 광고가 없던 올림픽 구역에서 이제 점점 자사 제품들을 직접 전면에 배치한다. 이것이 올림픽을 상업화한 전례 없는 사례다. 라면서 이러한 맹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맹점들과 관련해서 이제 각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갈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각 단체를 후원하면서 파급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영님,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기업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 얘기를 빠뜨릴 수 없겠죠. 민우님도 이제 양궁이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1985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양궁을 후원하며 세계 최강의 양궁 국가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현대차의 후원이 빛을 발했는데요. 이 현대차는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양궁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AI 기술, 그리고 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선수 맞춤형 훈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했고 이제 심박수 측정과 같이 첨단 장비를 도입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한국 양궁팀 이제 다들 보셨나요? 전 종목 이제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한국 양궁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차의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이런 현대차가 글로벌 스포츠 후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막대한 마케팅 효과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이제 기술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양궁 후원을 하면서 쌓아온 이미지가 브랜드로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혁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이미지를 또 준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양궁과 현대차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아무래도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잡음이 있었던 다른 협회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세영 선수 금메달 이후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배드민턴 협회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과 비교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후원 사례를 좀 집중 보도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정 회장은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면서 이제 겸손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네,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이제 정 회장의 얘기를 빼놓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현대차의 후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이야기해볼 것은 어딜까요, 성님? 이제 다음으로는 SK텔레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SK텔레콤은 펜싱을 후원했었는데요. 이제 한국 펜싱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 SK텔레콤의 지원 덕분에 남자 개인전, 단체전 사브 종목에서 금을 획득했고 여자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은 펜싱 선수들이 올림픽에 데뷔할 수 있도록 경기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진천 성수촌에 올림픽 규격 펜싱 경기대를 설치하고 또 경기 중 관중의 함성 소리와 조명을 제한한 실전 훈련을 환경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선수들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이제 한국과 프랑스전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프랑스 관객들의 이제 소음 소리가 아주 이제 커서 선수들이 기죽을 만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부담 없이 자기의 역량을 다 뽐낸 걸 보면서 이런 이제 훈련 환경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현장과 이제 연습할 때 그 분위기와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전처럼 연습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 하면은 이제 국내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다양한 진출 모색하는 데 있어서 좀 인지도 높이는 역할로서 좀 이런 스포츠 후원도 많이 활용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결실이 빛을 보면서 좀 화제가 된 그룹 이야기, 하나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그룹은 사실 현재 후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그룹은 사격 후원사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칼에 이어 총까지 잘한다. 나의 이제 총을 맡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무기를 잘 다룬다 등 재치 있는 말들이 사실 사회 관계 서비스망 SNS죠. SS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한화의 지원 덕분에 한국 여자 사격 대표팀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특히 고등학생인 이제 반유진 선수와 오혜진 선수가 연이어 금메달을 따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그룹은 지금은 하고 있진 않지만 작년까지 20년 넘게 한국 사격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제 하나 갤러리아 사격단을 창단한 이후 국내 사격 대회와 선수 육성에 꾸준히 투자하며 한국 사격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원이 끊긴 지금에도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이제 감독님이 하나 그룹의 후원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이처럼 스포츠 후원이 의도와는 다르게 기업 홍보로 이어지면서 서로 윈윈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런 스포츠 후원 기업들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 기업별로 이제 마케팅 사례도 살펴보고 이제 후원을 통한 이제 효과를 얻은 기업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림픽과 관련된 이제 마케팅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MBC 마케팅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민우님께서 해주신다면요. 사실 MBC 마케팅이라는 용어만 듣고 저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MBC 마케팅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세계적인 큰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서 노출의 빈도를 높이면서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MBC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MBC 마케팅의 특징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들이 자신들 공식 스폰서처럼 보이게 하여 여러 규제를 피해서 광고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MBC 마케팅은 원래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의 빈틈을 잘 노린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C 마케팅이라는 전략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월드컵을 보든 올림픽을 보든 해당 이벤트의 공식 후원 스폰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공식 스폰서들이 자신들이 공식 후원사라고 홍보를 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들이 공식 스폰서인지 알긴 어렵습니다. 저는 이 허점을 이용한 것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MBC 마케팅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MBC 마케팅 사례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 월드컵 성적만큼 뜨거웠던 노래가 하나 있죠. 바로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바로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모두가 아는 노래지만 해당 노래를 제작한 SKT는 당시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스폰서는 KTF라는 회사였고 SKT는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공식 스폰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줬죠. 이러한 MBC 마케팅은 비용의 부담이 비교적 적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후원금을 안 내도 이제 마케팅 효과를 얻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형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기업이 뭐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저도 저희 재밌었는데 이번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의 MBC 마케팅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11번가가 있습니다. 11번가는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에 금메달을 획득할 시 반값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올림픽 기간 빅토리 대한민국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은 빅토리, 태극전사, 붉은 악마와 같이 대한민국 선수단을 연상케 하는 문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1번가는 해당 문구 중 하나인 빅토리를 사용했기에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1번가가 그럼 규제를 받았네요. 어떤 규제를 받았나요?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11번가는 단순 이벤트성 마케팅으로 판단을 하여 큰 규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준이 뭘지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하나투어 제이스월드 2024 파리올림픽 직관러를 위한 파리 에어텔 선보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직관을 가는 사람들을 겨냥한 마케팅이었죠. 다만 이 기사들은 소리소문 없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바로 공식 후원사가 아닌 하나투어가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여행 상품을 만들어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많은 기업들은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MBC 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익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규제도 분명 존재하고 하나투어처럼 규제에 걸려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마케팅 규제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 마케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와 같은 기업은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나이키가 그렇군요. 나이키는 어떤 MBC 마케팅을 좀 펼쳤었나요? 대표적으로 2012 런던 올림픽에서의 MBC 마케팅이 있는데 당시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아디다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의 강력한 라이벌인 나이키는 올림픽이라는
큰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당 지역인 영국의 런던을 피해 다니며 런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 스포츠 경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영상들을 하나로 이어서 광고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이때 이 광고로 인해 사람들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나이키라고 인지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나이키의 전략은 올림픽 기간 중 다른 브랜드가 올림픽 관련 키워드를 활용하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룰 40을 피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나이키처럼 규제 틈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MVC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성비가 좋은 MVC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도는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볼 때 이런 마케팅도 관심을 가져서 보면 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에 대한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기를 얻은 선수들, 그리고 뭐 선수들을 통해서 뭐 새로운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뭐 기업들, 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이런 기회를 좀 얻어서 이제 자신의 좀 이름을 좀 알리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번 확 뜬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2018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이제 조현우 선수, 이를 통해서 이제 조현우 선수의 당시 소속팀이었던 대구 FC가 뭐 굿즈나 팬미팅, 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K리그를 대표하는 좀 인기 구단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큰 도움을 조현우 선수부터 얻었었는데요. 이제 올림픽도 관련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올림픽에서 화제됐던 선수들을 모델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 그다음에 펜싱의 오상욱 선수 같이 이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이슈가 되었던 선수를 모델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리트윗한 이제 화제가 된 사격의 김예지 선수는 최근에 이제 루이비통 화보 촬영도 했고, 신유빈 선수는 벌써 바나나맛 우유 광고를 촬영해서 광고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오상욱 선수도 카스 광고 찍었던데 최근 나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언제 찍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각 기업들도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벌써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마케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먼저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목을 끄는 광고 전략이 있으면 좋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혁신적인 제품과 같이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자체로 분명 인기를 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을 홍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LG에서 만든 제품이 20년 넘도록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하고 또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제품 자체로 마케팅이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서영님은 한번 어떠신가요? 좋은 마케팅,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마케팅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이전처럼 이제 단순히 광고만 많이 노출한다고 좋은 제품을 선보인다고 충분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타이밍, 그 다음에 개인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인스타 같은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제 이슈가 갑자기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적절한 시점에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또 그게 소비자의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질 때 가장 크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좋은 마케팅을 또 이제 말해본다면 어느 정도 기술의 힘을 잘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제 올림픽에 대한 인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올림픽이 요즘에 예전 같지 않다.
이와 관련된 우려와 이제 앞으로의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느꼈듯이 스포츠가 주는 울림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다고 하지만 결국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협회 단체 간의 운영 문제라든가 올림픽에 대한 관심에서 앞으로 이제 중계권이 변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좀 관심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올림픽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스포츠를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